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한일의원연맹의 카운터파트인 일한의원연맹 회장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스가 전 총리는 2023년 3월부터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번 방안에는 이시바 총리 안전보장 보좌관인 일한의원연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과 오오니시 겐스켄 운영위원장이 동행했습니다. 우리 한일의원연맹에서는 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간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가 바쁜 국내 정치 일정 중에도 방한해 준 데 사의를 표했고 새 정부 출범 후 일한의원연맹의 첫 방한을 환영했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은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과 같은 관계라면서 상호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 후 일한의원연맹을 비롯한 일본 정계 모두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한일 관계가 양국 정상의 리더십 아래 안정적으로 발전하는데 초당적 공감대가 있다며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일본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스가 전 총리는 양국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확대 심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현재의 엄중한 국제 정세 하에서 양국이 국익을 함께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계각층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한일의원연맹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고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한의원연맹은 일본 쪽의 의원연맹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한 한일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TV조선 최민식인데요. 오늘 그 스가 전 총리께서 혹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좀 팁을 주시거나 조언을 해주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배임죄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외국인들이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암참이나 유럽 상위 같은 곳에서 많은 애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고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스가 전 총리지만 이번에 일한의원연맹의 이제 대표 격으로 외교 사절단으로 오신 겁니다. 이제 한국 의원들과의 교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본과의 그래서 셔틀 외교 같은 것들의 복원, 잦은 왕래 같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관세 협상을 얘기할 자리도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임죄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주고 그리고 배임죄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노란봉투법이라고 흔히 불리는 노조 관련 법 같은 경우는 통과를 할지언정 그 부분에 대한 또 유예 기간도 좀 있고요. 그 사이에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면 충분히 조율할 수도 있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배임죄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공직기관 활력을 제고하고자 했던 며칠 전에 브리핑에서 말씀했듯이 오히려 감사라던가 혹은 혁신 조달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되려 여러 가지 불분명한 혹은 불필요한 책임 문제로 위축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맥락입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스타트업, 그러니까 한 번 실패하더라도 두 번째 재기가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같은 거의 맥락에서 좀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있으실까요? 죄송한데 저 뒤에 먼저 손 들으셔가지고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요미우리 황웅재입니다. 혹시 그 셔틀 외교 관련돼 가지고 대통령께서 속히 일본에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스가 총리가요? 예.
그런 아.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지와 또 하나는 북한 관련돼 가지고 혹시 논의하신 게 있는지 그 마지막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 관련돼서 이 인도 태평양 전략 같은 부분에 대한 아마 어려우셨을 그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논의가 혹시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비공개 대화 중에 한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지난해에는 한국에서 축구 대회를 하고 올해는 일본에서 하던 거 이거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서로 의원들이 축구를 서로 하는데 한국의 실력이 월등하다 뭐 이런 얘기가 오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관세라던가 뭐 이렇게 혹시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오가지 않고 외교적으로 훈훈한 이야기들이 오간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다른 질문도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프레시안 박정현입니다. 이 대통령께서 미국, 일본 등에 머무르고 있는 장관들과 관세협상 관련해서 화상회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회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하셨다면 어떤 내용을 좀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알기로 3시 이후부터 화상회의는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곧 서면 브리핑 형태로 정책실에서 브리핑이 나올 거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될 듯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대변인님 JTBC 이승환 기자입니다. 오늘 스가 전 총리 만남에서 혹시 이제 셔틀 외교 복원을 지난 한일 정상회담 때 얘기를 하셨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방일하는 일정에 대해서 혹시 좀 논의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진 않았고요. 셔틀 외교에 대해서 G7에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그래서 일본의 이시바 총리와도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얼마 전에 참의원 선거가 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바로 제기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은 좀 나누셨습니다. 근데 곧 뭐 복원되거나 이렇게 좀 서로 왕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네, 대변인님 채널A 홍지은입니다. 박관천 정책관 내정자는 혹시 어떤 사유 때문에 보직이 변경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피지 보면 뭐 필요시 차장의 임무를 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안타깝지만 제가 임명 사유 내지는 인사에 관해서 제가 뚜렷이 알고 있지 않아서요. 네, 특히 이제 비서관급 인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사정을 잘 모릅니다. 네, 대답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대변인님 KBS 이희연입니다. 관세 협상 관련해서 정책실장님도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또 오늘 또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이 우리 정부의 최선의 최종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또 오늘 대통령실 내에서 이런 제안과 관련해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어서 좀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정적인 기류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안에 있어서 잘 모르겠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 곳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화상으로 연결해서 회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곧 서면 브리핑이 나오니까요. 이제 그 서면 브리핑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대변인님 뉴스원 한재준인데요. 스가 전 총리가 이렇게 연맹 회장 자격으로 오긴 했지만 저희 대통령과의 만난 자리에서 혹시 이시바 현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좀 그런 것도 비공개해서 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기억에 남는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서로 안부를 묻는 정도, 이 정도는 오갔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